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 저랑 같이 해야 될 게 1, 2월 달에는 우선 뼈대를 잡을 거예요. 뼈대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대부분 수강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지식을 들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흔히 그걸 맥락적이라고 하는데 서로 뼈대를 잡는다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을 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을 가물가물 하는데 쓰지를 못해. 근데 이런 실수가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뼈대를 안 잡아요. 흔히 말하는 목차를 외워야 한다는 뜻이야. 목차를 외우지 않으면 뭐 어떤 책이든 목차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미술 임용 준비생들은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걸 굉장히 중요시를 했고요. 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뼈대를 잡고 거기다 이제 살붙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살붙임이라는 것이 심화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확장되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도를 따져서 그 뼈대를 완벽하게 잡어. 그러면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술사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르네상스, 바로크 한번 툭 제가 던졌어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뭐여야만 하냐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야. 그리고 시험에서도 계속 보면 가장 우선순위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르네상스 했는데 르네상스 뭐가 특징이지? 이렇게 헤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뼈대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으려면 뼈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크 해도 바로크 하면은 르네상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비교를 안 하고 르네상스 외우고 바로크 외우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서로 대비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관점을 잡으려면 뼈대를 잡아야 돼. 맥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맥락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는 게 서브 또는 단권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라는 거야. 예전에는 서브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걸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뼈대를 잡고 우선순위를 잡으려면 단권화가 됐든 서브가 됐든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거기에 정리한 걸 외우지. 근데 막상 시험 보려고 기본 이론 막 하고 심화 이론 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막 했는데 막 내용은 엄청 들어와. 근데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외울 게 없어. 아, 르네상스는 여기다 정리해놨는데 또 이쪽에도 또 있고 저쪽에도 있어. 그럼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해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쫓기면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권을 하든 지금은 이 뼈대는 지금 요걸 하는 것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살붙임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라는 단권을 하든 나중에 이제 단권화는 이제 3, 4월부터 이제 단권화가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 갖고 와요 이러는 게 아니라 개별로 갖고 오면 제가 요런 거는 빼고 요런 거는 넣고 요런 거를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게 이론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론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이 안 돼. 회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우리 공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내용을 쭉 보는데 이런 내용을 보죠. 쭉 보는데 이제 1페이지 넘어갔어. 쭉 봤어. 2페이지 봤어. 근데 2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막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성향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모르는데 뒤로 못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조금 공부를 안 하신 분들 보면 앞 페이지만 이렇게 공부 흔적이 있고 뒷 페이지는 없는 분들 많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막힌다? 막히면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두 번째 2페이지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 뒷페이지를 보다 보면 그게 이해될 확률이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맥락이 안 잡혀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빨리 회독을 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올해 해야 될 것들은, 특히 1, 2월부터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요거를 뼈대를 잡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잡는 거예요. 패턴을 잡는 거가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공부 패턴을 사실은 뭐 3, 4월부터 해도 된다고 하지만 3, 4월에 우리가 보통 패턴 잡는데 한 달 걸려요. 내가 아침에, 저는 이제 공부를 시간을 보통 이제 어떻게 잡냐면, 자, 여기가 이제는 10시, 11시고 10시고 12시고, 그리고 여기가 6시, 7시, 8시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12시 정도 되고. 자, 이러면 10시에 이제 퇴근했어요. 보통 제가 10시까지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씻고 어쩌고 하면 11시. 그래서 요 안에 잠을 자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젊잖아요. 젊어도 우리가 원래 공부 오래 하고 막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병이 생겨요. 그리고 늙어. 왜 그러냐면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대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가 1, 2년 괜찮은데 더 늘어나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앉아 있는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이 11시 반, 12시에서 2시 넘어서 6시까지. 이때 취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거는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밤낮이 바뀝니다. 밤낮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 패턴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 이제 꿈나라. 이제 꿈나라 가고, 그럼 이렇게 기상 시간이 6시나 7시 정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도서관에 가든 스터디 카페를 가든 가는 것을, 이게 맥시멈을 9시로 잡아요. 그리고 8시까지 저는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8시에 가면 바로 앉아서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약간 여유를 부린다 해도 9시부터는 머리에 집중력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 빼고 어쩌고 해서 10시까지예요. 요게 기본 패턴이야. 기본 베이스. 여기서 좀 더 하려면 요 시간을 빼면 안 돼. 요 시간을 땡기는 거지. 요 시간은 지켜줘야 돼. 저도 예전에는 막 밤낮이 막, 저는 막 그 아침에 꼭 일찍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지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으면 12시, 1시 전까지는 자요. 그리고 6시는 7시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나갑니다. 똑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 확보가 제일 수월해요. 시간 확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12시나 1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 시간을 활용을 못 해. 그래서 못해도 8시. 오전 시간은 보통 3시간 이상 잡아야 된다. 그래야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충 뭐 커피 먹고 어쩌고 하면 또 밥 먹어야 돼.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요 시간 어떻게 해? 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전 시간 잡고 오후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전까지 7시간, 7시부터 6시 사이에 저녁 먹는 시간까지는 집중력 있게 해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약간 힘들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이게 공부할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또는 11시, 10시. 1, 2월이니까 10시. 1, 2월부터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패턴을 잡아놓으면 1, 2월에 잡아놓으면 3, 4월에 더 편하고 5, 6월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여유 부린다고 해서 다른 거 할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이게 틀이 잡힌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되게.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 8시에 애들 도서관 가면 도서관에 스터디 카페 시계를 딱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인증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흔히 뭐 이렇게 출첵 스터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8시 넘었으니까 벌금 내 이런 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게 있지. 부담이 돼요. 저한테 보내는 게 8시에 보내면 다행인데 요때는 보낼 수 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는 애들은 점점 안 보내게 돼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계획표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시계추처럼 똑같이 움직여야 돼.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전까지 수업 전까지는 요 패턴이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교육학이 월화 직강을 나가게 되면 요 패턴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패턴으로 약간 해야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 동그라미가 뭐 교육학 하면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개, 그 토요일 거, 그 다음에 뭐 일요일 것도 따로 하면 동그라미가 일상적인 건 요거가 돼 있지만 좀 변수가 있는 건 또 따로 정해야죠. 요런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나태해져. 나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잡생각 많아지면 사람이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셨으니까 보통 요즘 추세 작년 재작부터 이제는 뭐 주로 인강으로 좀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직강의 메리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니까 제가 최대한 할 거고, 인강생분들도 사실은 막 이메일로 보내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강생 나름대로. 근데 인강생분들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저한테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인이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그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 틀을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제가 이제 좀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요게 약간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교육과정에서 교재가 나오더라도 2015 교육과정 지금 요 드린 거는 교재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그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건 프린트로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안 들어가고 교육과정에는 교사학습 방법이라는 이런 것만 들어갈 거예요. 발상법. 그래서 요거는 자료는 우선 갖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표는 교육과정 표는 요것도 교재에 이거 들어가야 되나? 요거는 그냥 봐서 안 들어가지 당연히. 요거는 올해까지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붙어야 돼요. 올해 안 붙으면 새로운 2022학년 그 교육과정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직강으로 나오셨던 분 중에 그 요번에 합격이 경기도 쓰신 분들은 한명동 다 되고 서울은 다 됐어요. 서울 다 되고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떨어진 줄 알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저기 했는데 결국은 다 붙었어. 그것도 컷보다 막 꽤 높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서 2차를 한 번 더 해준다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허겁지겁 애들 2차 한번 봐달라 해서 그때 제가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2차를 수업실을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강생분들은 원래 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연락 올해는 하셨는데 조금 하셨는데 직강생분들은 그래도 연락이 다 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80% 이상 붙은 걸로 나와요. 1차 같은 경우.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됐어요. 우선 난이도에서의 우리가 이제는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이제 첫날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교육과정하고 교육론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전 영역이 있는데 전 영역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영역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배정을. 그래서 서양,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디자인, 자, 이렇게만 좀 구분해 볼게요. 자, 교육과정, 교육론은 대부분 교육과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교육론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얘네들은 보통 5문제 이상 나옵니다. 4문제에서 5문제 보통. 많이 나오죠? 네. 자, 서양민사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표현 기법까지 해가지고 뭐 기법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보통 한 4문제 나와요. 4문제에서 5문제고. 중국은 어때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0에서 한 문제. 자, 한국은 어때요?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2문제 정도. 여기서 3문제. 그렇다. 디자인 역사는 나올 때 있고 요즘 항상 나왔었는데 요 근래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자, 디자인 기초, 색채 디자인 관련된 거. 그게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자, 공예. 요것도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와요. 자, 표현. 자,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그냐면 이제 보통 재료 기법 그리고 조소 그리고 판화 서예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면 재료 기법 정도는 요즘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조소 기법에 대해서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판화는 대부분 한 문제 나오고 서예 대부분 한 문제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교육과정 교육론이 4문제에서 5문제, 서양민사에 4문제 5문제, 나머지는 한국민사 조금 더 나오고 2문제 정도 나오고 디자인 역사 나올 때 할 거야. 기초 한 문제에서 2문제, 공예 한 문제에서 2문제, 표현에서 재료 기법 한 문제에서 요것도 2문제까지 나오는 거 봤다. 맞아. 2문제까지 나오는 거 봤고 조소는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조소는 조각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각 기법. 그리고 판화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2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한 문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서예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서예 같은 경우는 정각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2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쫙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적이 교육과정 교육론하고 서양민사네요. 그럼 요것만 다 맞춰서 10문제 이상은 맞는다는 뜻이야. 자, 이거 뭘 뜻하냐면 교육과정 교육론 서양민사를 놓치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교육과정 교육론에서 교육과정 교육론을 왜 묶어놨냐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결국 교육론의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게 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겠지? 그럼 난 교육론에 자신이 없어. 그럼 교육론에 자신이 없는데 보통 교육론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문제, 2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문제를 맞추든 2문제를 맞추든 3문제를 맞추든 간에 내가 자신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는 2문제, 3문제를 맞추는 거지. 자신이 없으면은 전부 4점, 4점, 4점이라고 하면 4점을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4점짜리 있고 4점짜리 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4점을 다 못 맞춘다는 거야.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2점이나 1점 이런 부분 점수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맞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4점이면 4점 다 맞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을, 그래서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간혹가다 표현이나 공예에서 약간 지엽적인 거 나오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특히 얘네들은 거의 이제 2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높고, 얘네는 물론 2점짜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4점짜리예요. 그러면 개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점수 확률로 봤을 때도 있고, 얘네들 못하면 떨어져요. 근데 정말 몰라요 이거를. 정말 나 이거 뭐야 공예 표현에서 요거만 하나 더 썼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우선 여기서 점수가 확보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서양 미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서양 미사는 얘네들에 비해서 이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아. 가성비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서양 미사는 되게 많잖아, 양이.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흐름과 작가적 특성과 알아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중요도를 따져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맞출 수가 있어요. 약간 거달기로 전체적으로 흐름만 알아서는 절대 다 못 써요.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맥락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작가적 특징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서양 미사. 우선은 얘네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여기서 점수 놓치기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밌어 하거든요.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것 중에. 정말로 그래요. 지구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던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완벽하게. 그리고 나머지 중국민사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요건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왜 할까? 한국민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민사가 대부분 중국민사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중국민사 자체의 문제도 나오거든요. 올해 문제처럼 전체적 흐름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맥락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딱히 걱정할 건 없지만 이거를 다 한다기보다는 중요도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면서 중요도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재밌어요. 중국민사 안에 화론이 들어있는데, 이게 화론은 올해 지금 1, 2월 달은 하진 않지만 중국민사도 그렇고, 중국민사는 1, 2월 달에는 따로 잡지는 않아요. 중국민사는 그렇게 우리가 보시다시피 난이도 위주로 1, 2월은 잡혀 있거든요. 근데 1, 2월은 더 중요한 걸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중국민사 같은 경우는 화론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오는데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민사에 거쳐서 역대 기출문제 보면 거기에 계속 화론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이러는데, 이 화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나오게 되면 점수가 커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랑 마찬가지야. 나오게 되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같이 합니다. 한국민사는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사실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요. 많지가 않아.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회화죠. 회화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조각도 있어요. 불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팔상전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출에 나왔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축까지 하면 약간 양이 되긴 하지만 서양미사랑 비교하면 양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남아있는 건물들도 많지 않고. 근데 가성비는 얘도 약간 떨어지긴 해도 분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것도 저는 100% 다 맞춰야 된다고 봐요. 중국민사는 나올 때 안 나올 때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만 하게 돼도 뭐 그냥 하는 거지만, 얘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와도 좀 틀려도 점수가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민사는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디자인 역사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근데 디자인 역사도 대부분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디자인 할 때
하시면 되고, 기초 디자인은 분량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표현이랑 같이 묶어서 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기초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나왔지만 색채 이론, 대비, 색채 대비 이런 게 주구장창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 색채 이론을 객관식 형식으로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뭐 그 연도 순서대로 나야 하는 그 객관식 문제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좀 아이러니해요. 그런 건 좀 틀려도 되고, 그렇게 해도 4점짜리였지만 슈브렐 이론만 알고 있어도 3점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공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할 건 아니고, 이건 제가 드립다 여기저기 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나 문제로 내드릴 거야. 그럼 그 안에 아마 나올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더 지엽적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도 못 풀어요. 저는 공예, 디자인 공예 그 기출까지 다 훑어보면서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엽적으로 가야 된다. 따로 정리한다기보다 막판까지 한 문제 두 문제씩 더 풀어보고 가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표현 같은 경우 보세요. 자, 한 4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문제. 근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교육론, 서양미사 한번 하면은 4문제, 5문제 나오는데, 얘네들은 재료기법, 조소, 판화, 서예 이렇게 다 해야 4문제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료기법은 서양미사랑 겹치거나 한국미사랑 겹쳐요. 왜냐하면 이제 기법, 뭐 부벽준이 나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성형 묵 종류 나오는 거, 재료, 요런 게 이제 한 번씩 나오고 올해도 나왔지만, 이제 그런 것들 따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요즘엔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조소는 거의 좀 요즘 안 나오는 추세고, 판화는 한 문제 정도, 또 2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판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화 기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서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 틀로 잡으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빠른 회독으로 필요가 해요. 이건 회독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한국미사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회독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 파트예요. 요거는 특히 재료기법 같은 경우 명칭 쓰는 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에 뭐 3일 정도 2-3시간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단권화가 꼭 필요해요. 다 해야 되겠지만 얘는 특히 단권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아기법이 나오면, 유아기법이 우리가 5가지를 잡아놨잖아.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수업을 할 때 오리걸도 하고 막 하면 유아기법이 또 나올 수 있잖아. 그걸 한 곳에 유아기법을 묶어놔야 돼요. 이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유아기법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 없어. 유아기법은 무조건 다 해놔야 돼요. 템페라면은 템페라 기법이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다 묶어놔야 돼, 템페라로. 이거는 템페라가 중요해, 유아가 중요해, 이게 아니야. 얘네들은 조선 전기가 중요해, 중기가 중요해, 후기가 중요해, 여기서 난이도를 맞추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유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해놔야 돼.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이 많아지니까 자주 봐야 된다. 그러면 4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점씩, 2점씩, 4점씩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이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양으로 모아서 그걸 반복으로 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맥락이 없어요. 중요도도 없어요. 무조건 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런 기법도 있어, 저런 기법도 있어, 이런 기법 나오겠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모아놓고 단권화해서 그냥 자주 보는 거야. 그러면 돼. 디자인, 아까 요거 이제 디자인 기초에서 여기서 애니메이션도 요번에 나왔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한두 번씩, 한 번씩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도 여기 디자인 기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 그래서 요거가 가장 대부분 교육과정 교육론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첫 시간인데,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서 그냥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고, 그냥 이게 왜 중요해요? 라는 질문도 좋아요. 저 이거 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무조건 물어봐야 돼. 무조건. 제가 100%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거 한데 요거 조금 애매하다. 그래,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제가 더 찾아보고 답변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는 게 빨라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패턴을 놓치지 말고 모르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그걸 가서 물어봐. 나한테. 아시겠죠?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딴짓을 해요. 그 인터넷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난 이걸 찾으려 했는데 다른 카페 들어가 있고 이래.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그걸 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돼요. 어, 좀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12시 말고 12시 반까지 하다가 점심 먹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아까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